캠퍼스 뉴스. 동국대학교 동국역경원 경전암송대회 참가 신청이 안내되었습니다. (2023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신청이 안내되었습니다. 먼저 학내 소식입니다. 동국대학교 동국역경원 경전암송대회 참가 신청이 안내되었습니다. 대회 일시는 2023학년도 1월 7일 토요일 13시부터 17시까지 진행됩니다. 동국대학교 대각전에서 진행되는 이번 동국역경원 경전암송대회는 2022학년도 12월 16일 금요일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참가 자격은 불교 한문 아카데미 수험생 혹은 불교 대학생과 대학원생 및 직원만 참가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시상 금액은 장원은 1명으로 100만 원, 차상은 2명으로 60만 원, 차 역시 2명으로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일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3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신청이 안내되었습니다. 재입학 신청 대상자는 미등록 재학생 휴학기간 만료 재적생, 2022학년도 2월 28일 이전 성적 경고 누적 재적생입니다. 단 징계 처분을 받은 재적생의 경우 재입학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비사범계학과는 정원 내 10명이, 정원 내 5명이 재입학이 가능하며 사범계학과의 경우 정원 내 재입학 가능 인원이 없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2학년도 11월 14일 월요일 10시부터 11월 25일 금요일 17시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유드림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카운슬링 센터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교무 학생처장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학내 보도입니다. 지난달 31일 월요일 동진기업 송석환 회장이 동국대학교를 방문해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는 송석환 회장을 비롯해 박대신 총동창 회장, 전영화 전 총동창 회장, 정한민 전 사무총장, 김진억 상임검사 등 총동창회 전현직 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윤성희 총장, 기획부 총장 종우스님, 김혜주 대외협력처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이번 기부금은 학업 성적의 품성, 지도력, 봉사활동 등을 기준으로 선발해 선정부터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동국 건학 장학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송석환 회장은 최근 동국대가 중앙일보 대학평가 9위를 하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어 매우 자랑스럽다며 동국대가 더욱 발전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기부 소감을 밝혔습니다. 윤성희 총장은 선배님께서 지속적으로 모교에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셔서 든든한 마음이라며 귀중한 장학금을 통해 우수한 미래 인재를 육성하여 나날이 발전하는 모교의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것으로 11월 9일 수요일 오후 캠퍼스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뉴스 편집의 장인혜 기자, 학내 보도의 장인혜 기자, 기술의 장서연, 아나운서 홍석인이었습니다.
때로는 나를 위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바쁜 일상에 치여 정말로 이 길이 맞는지 의문이 드는 나날들. 내 꿈을 위해 헤매는 건 좋은 과정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행복을 찾아 떠나기도 전에 현실의 벽에 부딪혀 도망가기도, 꿈을 놓아버리곤 합니다. 한 주간의 행복과 고됨을 싣고 떠나는 고고 트래블에서 알려드릴 여행지는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꿈처럼 모두가 헤매서 찾아내는 여행지입니다. 오늘 고고 트래블에서 소개해드릴 여행지 경복궁이라는 한국의 진이 여행지를 통해 혼자서 걷는 길이 어렵고 의문점이 드는 분들이 여행지 속의 다솜 이야기를 마주하며 그리운 기분에 잠시 쉬어가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이? 다솜? 무슨 말일까요? 진이는 진달래처럼 곱고 예쁨을, 다솜은 애틋한 사랑을 의미하는 순우리말입니다. 오늘 떠나볼 여행지는 이러한 순우리말이 잘 어울리는 과거 한국의 모습을 품은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은 조선시대의 궁궐 중 하나이자 조선의 정궁입니다. 1963년 1월 21일 사적으로 지정된 경복궁은 역성혁명으로 조선을 세운 이성계와 그 지지자들은 고려의 서울인 개경으로부터 도읍을 한양성으로 옮겼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사가 깃든 경복궁은 동국대학교를 기준으로 동대입구역 3호선에서 경복궁역으로 9분 정도를 타고 마저 9분을 걸어가면 나타납니다. 20분 내의 거리에 있는 경복궁은 우리나라의 고유 문화를 담아 사극 한 편 뚝딱 떠올리게 한답니다. 저는 이따금 경복궁에 가면 조선시대의 왕이 된 것처럼 누군가를 남몰래 사모하는 상상을 하곤 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상상 속 이야기에 푹 빠진 경험이 있나요? 그렇다면 노래 듣고 제가 쓴 사극 소설 속에 퐁당 빠져봅시다.
오늘은 지나치게 해가 맑은 것 같다. 해가 맑은 이유는 비가 구름을 거치게 한 뒤라서 아닌가? 비와 해가 관계가 필연적인 듯 나 역시 오늘의 약혼을 피할 수는 없겠지. 나는 다른 일을 마음에 품고 있소. 나의 그대 시화야. 그대는 어찌 이런 내 마음을 몰라주리오. 시와 당신은 나의 마음을 왜 거부하시오. 용기 내어 경이루를 산책하자는 나의 마음을 어찌 애써 모른 척하시오. 시화, 당신은 어찌, 내게 어찌. 내가 주는 자리를 이 나라의 국모의 자리를 마다하는 것이오. 시화를 사랑했던 그는 어느 날 한 편의 편지를 받게 된다. 편지를 받은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고 정시가 되자마자 신하들을 물러내고 급히 경복궁의 경회루로 향한다. 시화, 당신 정말 그대요?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당신이냔 말이오. 정말 나와 멀리 떠날 거냔 말이오. 그러나 그런 그에게 다가온 이는 웃는 시화가 아닌 자결을 시도하는 시화였다. 정말 미안하오. 나는 역전의 딸이오. 우리 아바마바의 복수를 위해 당신을 만났소. 당신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거짓은 아니었소. 그렇지만 나는 당신을... 그렇게 경회루에서 눈물을 흘리며 경회루 강에 빠진 그 순간은 시화의 마지막 모습이자 세화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여러분은 주인공 시화의 마음을 이해하시나요? 시화는 역적의 딸로 아버지의 복수를 하고자 세자를 만났답니다. 그러나 시화는 세자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세자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었던 시화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한답니다. 세자는 그런 시화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같은 길을 건넜답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힘을 믿나요? 여러분에게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내가 지치고 힘들 때면 한 발짝 물러서서 마치 내가 타인인 것처럼 나에게 사랑한다고 전해봅시다. 동국인 여러분을 사랑하는 오늘의 저는 아나운서 홍석인이었습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제작의 장인일, 기술의 장서현, 함께한 저는 홍석인이었습니다.